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한원장입니다. 네, 이제 2부. 네. 이제 경쟁률을 경쟁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전체적 경쟁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이제 음. 글로벌 캠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 서울 캠퍼스. 그렇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계만 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총계를 일단 보시면 2022 입시에 비해서 2023 입시에서 지원 인원 숫자가 좀 줄었어요. 한 1000명이 줄었네요. 네,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1000명 정도가 줄었고, 일단 모집 인원은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1000명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줄어드는 인원들 대다수가 어디서 우리가 이제 줄어들었다 봐야 되냐면, 주로 글로벌 캠퍼스에서 1000명이 거의 대다수 줄었어요. 왜냐면 그러네. 서울 캠퍼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57명 줄었는데 57이니까. 뭐 대동소이하죠. 네. 다만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서울 캠퍼스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무려 줄었네. 754명이 줄었어요. 이게 서울 캠에서 그 최저 때문에 그런가? 2합 4가 네.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2합 4가 솔직히 3합 7보다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3이잖아. 그렇죠. 무조건 1-3이에요. 그러니까 2도 가능한데 2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1-3, 1-3.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부담이 크단 말이야.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 또 두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딱 두 과목 교통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부담스러움 옆에 있는 경희대. 경희대는 네가 뭐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많이 갔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글로벌 캠퍼스는 그냥 1, 3 이내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얘네도 이 음. 373명이 줄었어요. 물론 글로벌 캠퍼스가 준 거는 차이점의 부담보다는 그냥 글로벌 캠의 이 선호도가 낮은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그죠. 선호도가 낮은 네.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학교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 2022 때 면접형 보시면 2000명 때 서류형이 27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보세요. 바뀌었죠. 음.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면접형이 2700명까지 확 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역전의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2022 때는 이게 처음 등장한 거예요. 네. 면접형이 뭐야? 서류형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인식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애들이 과연 면접형으로 많이 몰릴 것이냐, 서류형으로 많이 몰릴 것이냐. 근데 첫 해에는 솔직히 알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게, 외고 애들 중에서 직접적인 어문계열 학과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서류형이 훨씬 유리하죠. 굳이 면접 볼 필요가 그렇죠. 없어. 예. 내 모든 생기부가 다 이걸로 그렇죠, 특화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무래도 서류형은 외고 애들이 주로 많이 썼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네. 이렇게 우리가 2023 때는 학생들도 그렇고 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진 거예요. 음. 반대로 면접형은 그러니까 어때? 변수가 생길 여지가 크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서류형과 면접형, 특히 어문 계열을 쓰는데 내가 아제르바이잔어를 어디서 배우냐고. 그래 아제르바이잔어는 우리나라 외고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렇죠. 다만 그래도 유사성을 갖고 있는 뭐 유럽어, 뭐 예를 들면 독일어든, 네. 뭐 러시아어든, 아무튼 우리가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는 제2 외국어의 영역이 넘어가는 영역을 배웠을 때, 이렇게도 연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이 만약에 어문 계열을 쓸 때 나랑 직접적인 제2 외국어 연관성이 없는 학과를 내가 쓴다라는 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쓰는 거예요. 얘 이거 분명히 인기 없을 거야.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외고 애들하고도 내가 경쟁해 볼 만해. 그런데 그걸 단순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접으로 가야지. 말빨로 줘줘야지. 말빨로 내가 줘줘가지고 저는 아제르바이잔 가서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제르바이잔어를 배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어필하려면 결국 일반고 입장에서는 면접형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지원 인원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서류형에 대해서는 일반고 애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반대로 외고 애들 중에서도 자신의 내신이 낮은 애들은 서류형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외고인데. 그러면 저는 서류형은 정말 고등급의 일반고에 제2 외국어 직접 연결되는 애들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 안에 들어오는 외고 애들, 한 3등급 원저리, 4등급 초반 원저리까지는 서류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 그 이외의 애들, 다 면접. 그 이외의 애들은 외고 애들도
면접을 외국에는 갔다. 면접하고 가서 승부를 보려고 했을 거다. 활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요게 역전되는 부분이 생기고 실제로 면접형이 훨씬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서류형 인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인원이 지원하니까.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한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 논술 전형이 훨씬 늘었죠. 그러니까 외고 정도 되면 논술에서도 특히 이 어문 계열 학과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번역 계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외대니까 학교 이름을 맞춰서 뭐 일반 인문 계열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나온다. 왜냐면 뽑는 인원이 300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2.5이라는 평균이면 꽤 많은 인원이 외대를 논술로 들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 학생들도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완전히 나뉘어요. 외국어 딱 얘기하면 자연계열은 노, 인문계열은 네, 갈 수 있으면 저는 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계에서는 1000명 정도가 줄었지만 경쟁률이 아주 많이 줄진 않았어요. 실제로 거의 3만 명에서 2만 9천 명 정도니까 15대 1에서 한 14.5대 1 정도? 큰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얘기를 하면 네. 일단은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이제 행정학과 그다음에 가장 낮았던 게 이제 수학과 역시 자연계. 그리고 글로벌이니까 네. 그리고 증감폭이 상승한 학과가 중국어 교육 최근에는 확실히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 뭐 학과들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증감폭이 제일 하락한 학과는 이제 경영학과.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경쟁률을 보기 이전에 요거 하나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학교들이 되게 교과 전형의 입결을 오픈하면은 네. 이제 등급으로 이제 참고를 하는 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몇 등급 정도가 붙었다. 이걸 원래 우리가 가이드로 삼아서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외대는 등급으로 환산하지 않고 본인들이 환산 점수로만 계산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 네.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과인데 물음표가 많이 붙는 거예요. 아,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등급이 붙었다라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니까 몇 등급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297점이 평균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300점 만점 기준이에요. 그 300점 만점에서 297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아무리 외대가 좋은 학교라 하지만 1등급 초반대가 붙는 학교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얘기한 ELLT 같은 학과는 너무너무 인기 있는 그 번역계열 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학과도 다 보면 290점대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300점 만점 기준 했을 때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환산 점수로만 본 거니까 실제 등급을 어느 정도 등급대 애들이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일반 이 라인에서 그래도 인문계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경영학과잖아요. 네. 그럼 경영학과를 보면 여기 보면 점수가 중요한 298. 298이거든요. 근데 그럼 300점 만점이랬대요. 근데 아까 봤잖아. 네. 증감폭이 제일 하락한 학과야. 물론 뭐 이 점수 때문에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70% 컷을 계산해서 297이죠. 그러니까 300점 만점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외대 입시 결과에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꽤 고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요거를 단순 300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등급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는 등급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1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왜냐면 그래도 외대는 2등급대가 교과 전형에 붙기가 쉽지 않아요. 교선학교 2합 4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1, 3은 영어를 1을 맞춘다라는 기준 하에서는 솔직히 국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탐구 한 과목 3등급 이거는 못 맞춘다? 왜냐면 서울대부터는 다 문과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 찍으면 솔직히 국어 아니면 탐구에서 3등급 맞춰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로 내신 등급대가 한 1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사이에 걸쳐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1등급 중반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마 3합을 못 맞추고 요것만 맞춰서 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주 전략적으로 경희대하고 외대만 누렸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윗등급을 쓰면서 3합을 맞추는데 3합에 실패하고 2합 라인에서 그냥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외대가 경희대하고는 이 어문계열이나 인문계열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경희대라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됐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등급으로 외대가 어느 정도나 얘기하기 좀 어렵다. 요거는 일단 참고로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행정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기존에도 뭐 인기가 적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24.4연까지 꽤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뭐 전통적이죠. 예, 전통적인 학과들입니다. 외국어 계열에서 외국어 관련 사본 계열은 뭐 그냥 넘사벽에 가깝다. 그렇죠. 인기가 워낙 있는 학과들이니까. 야, 프랑스 교육도 은근히 높네요. 그럼요. 요 일본은 지금 보시면 요 행정학과 1등 빼고는 사범 사범, 아니면 사범. 거의 어문 계열이에요. 뭐 요런 거 빼고. 그죠? 요거 빼고 경영학과 빼면은 전부 어문 계열 학과들입니다. 예, 몽고로 학과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인도- 3명 모집인데 39명이죠. 인도어 학과도 이렇게 인기가 많나? 인도 학과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먹거리 산업의 아니, 그렇죠.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뭐 독일어 많이 하는데 진짜 약간 지금은 우리가 조금 저기를 뭐하러 배워 하는 그런 나라 언어가 이제 앞으로 대세입니다. 왜냐면 인도 중국만큼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몽골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몽골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얘기해서 이걸 강조해요. 우리 문과 애들이 맨날 뭐 하면 경영이잖아요. 네. 대기업이 네. 여기 있는 학과들을 딱 리스트를 뽑았을 때 과연 경영학과 애들을 1순위로 뽑을까요? 학교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솔직히 경영학과 애들이 취업이 제일 잘 된다고 보지 않아요. 1번 아닐 것이다. 절대적으로 아닐 거다. 그럼 아예 그냥 좀 약간 이제 먹거리가 좀 생길 수 있는 나라.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공계 애들이 아니에요. 인문계열 애들이 뽑는 거야. 심지어. 그러면 인문계열 애들을 뽑을 때 막말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그렇게 하자. 서울대 경영학과 아니면 니네 경영이 막말로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 니네가 거기서 거기지 뭔 차이가 있어 애들이.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박내고 넓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저기 껴다 맞출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애들이 과연 삼성, 뭐 LG, SK에서 문과 애들을 원할까요? 저는 안 원하는데. 그 걔네들이 문과에서 뽑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몽골에 지사를 낼 거야. 근데 몽골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우리가 쓸 수 있겠어? 그럼 당연히 한국인 직원이 가야 되잖아. 가야죠. 그 직원이 뭘 할 줄 알아야 돼? 몽골어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그러면 저라면 경영학과를 뽑을까? 몽골어학과를 뽑을까? 몽골어학과 뽑아갖고 경영을 가르치겠죠. 그게 경영을 공부하는 애가 몽골어 배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경영학부는 MBA 나온 애들 세고 셌으니까. 그리고 이과에도 산업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과 애들이 어떻게 보면 문과보다 경영에 대한 할인이 훨씬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학과들이 우리 문과 애들이 가야 되는 진정한 학과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훨씬 취업이라고 하는 걸 특화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학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경영학부를 그냥 만만한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학부를 통해서 내가 대학의 급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네. 간다 해도 결국에는 취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딱 걸려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 제일 위에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네, 그죠?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외대에서 이런 학과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좀 저는 결이 틀리다. 이게 비인기 학과니까 지원하는 데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몽골어과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몽골어를 할 줄 알면 몽골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이 나를 부를 수 있다. 네, 유리하죠. 내가 몽골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좀 접목을 한다면 이런 학과들이 훨씬 더 향후 장기적인 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외대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인기 학과들 봤을 때도 네. 대다수가 왜 어문계열 학과들이 많을까? 그래 외대니까 어문계열이 많다기보다는 취업적인 부분들을 요즘 애들 똑똑하기 때문에 다 고민들을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경쟁률을 보는 게 좋다고 보고, 당연히 이제 경쟁률 낮은 학과들은 전부 야. 용인이죠. 쌍용인이고 네. 주로 자연계열. 다 그러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외대가 자연계열 학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를 굳이 외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가 글로벌에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용인 캠퍼스가 확실히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는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게 작용된 거다.
그건 뭐 이렇게 어쩔 수 좀 없는 봐주시면 거고요. 네. 다만 자연 계열에서 그래도 우리가 학교 네임밸류를 좀 고려해서 진학하겠다는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외대 이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자연 계열 학과들이 경쟁력이 있다. 경쟁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22 때는 거의 뭐 10대 정도에 가깝다 하지만 경쟁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이긴 해요. 물론 내년에 이보다 좀 더 올라간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 전형에서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진간 비율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이제 그다음 일본. 확실히 중국어, 일본어가 인기가 많아요. 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다 외국어인데 좀 특이한 게 좀 특이한 언어들 관심 대상이라 보기 조금 애매하고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진강폭이 낮아진 거 일단 경영학부 뽑는 인원도 많지만 370명에서 187명의 반토막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스포츠 여기도 근데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증감 비율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 캠퍼스가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네, 서울 캠퍼스가 훨씬 많죠. 용인 캠퍼스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로 봤을 때 뭐 한국어 교육과 네. 아니면은 뭐 LD 아니면 뭐 외교통사, 네. 뭐 LT 이런 학과들. 근데 이런 학과들이 제가 볼 땐 증감률이 낮아진 거는 이제 허수가 줄었다. 이 학과들이 원래 인기 있는 학과고 어떻게 보면 외대를 대표하는 학과들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 등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시 결과 기준에서 봤을 때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그러면 진짜 여기는 제가 볼 때 1등급 초반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허수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뭐 지레 짐작 겁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된 게 아니냐. 근데 외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모르는 언어를 여기서 되게 많이 보네. 뭐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어학과는 도대체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서 북유럽, 쓰는 말이에요? 노르웨이, 핀란드, 요 북유럽 지방 지역을 그쪽. 뭐 스칸디나비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통칭해서 배운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배워놓으면 확실히 나중에 이케아에 이케아 본사에 취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증가한 폭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면접하고 서류가 있으니까 각각 경쟁률만 한번 우리가 따져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면접형은 이제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 서류형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건 컴퓨터 공학. 그리고 서류형에서는 이제 수학과. 확실히 공통점은 일단은 이공계가 확실히 경쟁이 낮다. 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우선 면접형 볼게요. 이제 면접형에서 일단 1등을 한 거는 서울이 아닌 용인이에요. 용인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그러니까 최근에 학생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이 진로 중에 하나가 스포츠 산업이에요. 그렇죠. 뭐 스포츠 산업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재활 산업 아니면 뭐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산업. 요즘에는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많고 다양하게 지금 스포츠 관련된 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워낙 많이 방대하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남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마 인기를 많이 끈 게 아닌가. 이 용어 자체에서. 그래서 2022 입시 때도 3명 모집에 97명 모집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배인 6명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2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준다는 거는 엄청나게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이지만 불구하고 여기는 아주 학생들 입장에서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서울 캠퍼스. 확실히 뭐 중국, 영어 이런 인기 언어학과, 일본 이런 인기 언어학과들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많았다. 저희가 봤을 때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거 있어요. 네덜란드나 솔직히 노어과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았을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어과, 노어과가 러시아. 이런 학과 언어들이 최근에 뭐 많이 관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과는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에 뛰고 있는 반다이크. 뭐 그렇게 따지면 영어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영어는 원래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정치 외교, 뭐 영미 문학 이런 것들 원래 인기가 많은 그렇죠. 원래 외대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경쟁률이 낮았다는 학과들은 전부 용인입니다. 용인이고 그냥 거의 다 자연계열. 자연계열 문과예요. 확실히 인지도도 별로 없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경쟁률이 4대 1이다? 진짜 할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기를 노려서 오는 어. 학생들보다는 그냥 경쟁률 따라서 오는 학생들도 의외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진짜 학교의 네임밸류만을 난 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요즘 많잖아요. 많이들 있잖아요. 진짜 본다? 저는 무조건 자연계열은 무조건 외대. 외대? 왜냐하면 면접형인데 4대1, 5대1이야. 여기 3배수야. 그러면 웬만하면 1차는 다 일차 다 프리패스하는 거야. 패스네. 웬만하면 1차 프리패스 가능성이 있고 경쟁이 심해도 내가 2대1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 하는 면접형이 어딨어. 탑10 안에. 그래도 이름이 네임밸류가 외대야? 외대자. 외대고 용인에서 내가 공부하지만 졸업할 때는 외대 졸업장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거 자체에 메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학과들을 우리 자연계열 특히 2등급 후반대 학생들 한번 노려봐라. 심하면 저는 솔직히 그래도 외대기 때문에 3등급 때가 쉽진 않다고 봐요. 솔직히 3등급 때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3등급 때 한 초반까지는 한 장 정도는 한번 상향으로 써봐라. 외대면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용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충분히 한번 갈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서류형. 네. 서류형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제 요게 이제 웬만한 학과에서 일단 문과계열 학생들이 되게 노리죠. 뭐 PD가 되고 싶다. 네. 뭐 방송 관련되어 있는 뭐 산업에 간다거나 그렇죠. 할 때 무조건 얘기하는 게 뭐 문화 컨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신방과도 여기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여기 워낙 인기가 많고 뭐 그 다음은 경영, 행정 뭐 그냥 확실하게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인기 있는 학과. 학과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오 글로벌 스포츠 그렇죠. 학과라는 게 확실히 서류형이 확실히 용인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그래도 한 탑10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게 되게 메리트 있는 학과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종사하려면 이런 학과를 나와야 된다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는 거의 탑에 가깝다. 이 계열로는. 그러니까 워낙 뭐 이게 용인이다 뭐다에 떠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래도 확실히 면접형에 비하면 서류형 때는 좀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류형은 아무래도 서류로만 모든 걸 그렇죠. 어필해야 되니까 네.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서류형을 쉽게 도전하기 좀 어려운 건 있죠. 뭐 그런 게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나왔던 학과들은 당연히 용인. 전부 용인이죠. 용인 라인이고 주로 자연계열. 네. 가끔 뭐 통번역 이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특이한 나라들 그렇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 주로 이제 수학, 뭐 통계, 자연계열 학과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철학과는 원래 요 라인에 있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원래 솔직히 같은 인문 계열에서 철학과가 인기가 높은 게 되게 의아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시면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서류 100이니까 배수는 없지만 확실히 경쟁률이 좀 낮죠. 4대1 간파. 이건 진짜 할만하죠. 할만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까지 봤어요. 그다음 이제 논술 전형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가장 높았던 건 이제 L&D. 네. 그다음에 낮은 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증가폭 상승은 독일어. 그다음에 하락은 이제 그리스.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았는데 뭐 여기는 그냥 갔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LD, LT라고 하는 요 학과가 원래 이 외대의 시그니처. 외대의 시그니처. 네. 외대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정말 이 외대를 대표하다 보니까 이게 논술 전형에서 딱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 탑10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물론 뭐 100대를 넘어가는 학과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죠. 솔직히 의학 계열 아니면 50대를 넘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대가 의학 계열도 없는데 이 학과들이 갖고 있는 비중의 중요성 꽤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는 아무래도 이런 인문, 상경, 국제계열
이런 학과들이 좀 인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어문계열보다는 확실히 논술에서 현실적인 거죠. 학생들이 지원하는 풀이들이 일반 우리가 사회과학 계열 아니면 뭐 상경계열 중점으로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국어 계열을 내가 써야 된다 하면 당연히 LD나 LT를 쓰려 하겠죠. 그렇겠죠. 네. 굳이 여기서 뭐 경쟁률 차이가 있어갖고 낮은 걸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경쟁률 낮은 데로 가면 전부 어문 계열이에요. 다 어문계열이네 진짜. 네, 그리고 되게 이게 보기 어려운 언어들. 처음 보는 이게 학교도 솔직히 저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9대1, 10대1. 오, 그래도 두 자릿수가 넘네. 두 자리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뭐 중간 비율 폭은 그냥 간단하게 주로 이제 사본 계열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뭐 이제 낮은 걸로는 확실하게 좀 이게 전부 다 보시면 공통점이 다 용인 라인, 용인 학과들 요것들이 확실히 논술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높진 않다.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논술로 쓴다 거의 내신 기준 했을 때 4등급 대 5등급 대였던 친구들이 학교의 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외대를 쓰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외대에 대한 경쟁률도 한번 그냥 살포시 봤는데, 그냥 외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으면은 외대는 아예 배제죠. 배제하잖아요. 네. 학교로 거의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 학교를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대를 아주 1, 2번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외대를 한 4번 카드 정도로 적절하게 활용만 잘 한다면 아니면 그냥 3, 4번 카드. 네. 그러니까 좀 낮은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한 3번이나 2번 카드 정도 수준. 그리고 적정이다 내가.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은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외대를 한 4번 정도 카드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받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전체적인 경쟁률이 요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좀 낮잖아요. 아무래도 옆에가 중앙대 경희대 그렇죠. 시립대. 네. 물론 시립대는 좀 제외합시다. 시립대는 또 뽑는 인원들의 모집 단위가 조금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대하고 경희대가 어떤 경쟁자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외대가 조금은 낮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잘 활용하면 탑 10인데 그럼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네. 탑 10에. 거기다 또 인문 계열이다. 그러면은 더 훨씬 해볼만 메리트 하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은 베일에 쌓인, 약간은 정보가 없는, 그리고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도 그지같이 환산 점수를 보여주는. 그래서 더 베일에 쌓인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번 좋아. 꼼수를 활용해서라도 써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충분히 활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외대를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외대편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빅10.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가 11개의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대까지 2대까지 해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탑 10이라 보면은 시립대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또 시립대는 지금까지 봤던 학교들하고 약간 결이 또 틀려요. 이게 시립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립대에 대해서도 또 한두 가지 저희가 또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익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